이렇게 밤늦게 우리 사무실에 지금 시간이 11시예요.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궁금해하실 테니까 인사를 한 번씩 하고 우리 작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 먼저 인사를 드리면 아마 저는 사실 오늘 얘기 많이 안 할 건데 저는 이 작품의 프로서를 맡은 정인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연출을 맡은 김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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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에서 엘레나 선생님 역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수신기예요, 누나. 수신기. 정재현 선배님께서 지금 마이크가 아니라 저기 안테나에다가 막 대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살짝 보여줘야 여러분들께서 안 되나? 보일 것 같아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로자 역할 김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빠샤 역할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색 맡은 오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밤늦은 시간에 뭐 공연 막 지금 끝나고 막 땀 흘리고 온 배우들하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가 작품을 이제 올려놓은 지 한 2주 정도 되는데 우리 작품 만들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얘기들, 그다음 관객들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예전 같으면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걸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우리 공연장에서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고민했던 작품입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관객분들 이야기를 좀 질문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좀 새로운 형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한데요. 이게 우리끼리 얘기하려니까. 근데 우리 연습실에서 보면 뭐 되게 깊은 이야기들 아니면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가지고 되게 많이 토론했던 게 되게 재미있어 보였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공연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객들 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발로자 정말 나쁘다, 정말 심한 악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발로자를 나쁘게 보는 것 외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좀 무섭고 뭐 악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한 친구죠. 외부 집단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공포스럽고 악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내부에서 봤을 때 내부 집단에서 봤을 때 그것만큼 든든한 친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시적으로 인간의 폭력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폭력을 저지르진 않았다라는 생각까지는 들 수 있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빠샤가 바라본 생각인 겁니다. 네. 예. 저는 그리고 초인론에 조금 입각해서 굉장히 초인론에 빠져 있는 친구를 저는 사실은 연습할 때부터 조금 그렇게 본 게 있어서요. 자신에게 오는 고통을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발전을 이룰 것이다 하는데 발로자가 그 초인론에 가장 입각한 친구가 아닌가 싶긴 했어요. 그 엘레나 선생님 집에 와서 몇 가지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때 발로자는 그거를 게임에서 어떤 이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막혔을 때 이렇게 풀어내듯이 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관객이나 다른 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 거기서 뭐 어떤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런 빠샤 같은 친구가 발로자 옆에 있으면 정말 발로자 같은 그런 인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 없이 무한히 상상하고 그럴 수.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발로자 옆에는 정말 이런 친구가 저 악의 근원일 것 같다는 형 생각이. 말고 빠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렇지 아니죠. 빠샤. 네. 저는 그런 사람 지금 현준이가 빠샤로서 얘기를 네, 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빠샤로서 얘기하면 이런 빠샤 같은 친구가 그런 인물을 더 만들어내는 게 더 아닌가 나쁜 놈이지. 싶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무서운 인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빠샤 물론 빠샤의 생각이지만 빠샤를 만든 게 현준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 왜 그럼 좀 위험한. 연기랑 그런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니까 자제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 어떡하려고. 우리가 이거 다 편집 지금 저기요 우리 다음에 차이가 안 왔기 우린 잘안 했더니 막 때문에 말하는데 너 조심해야 돼. 와 아니 나 그 작품 속에서 발로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아, 빠샤를 현준이하고 저는 동일시하는 게 저 김도민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발로자라는 인물. 하지만 배우로서 이 역할을 연기함에 있어서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그쵸. 그럼 언제 이런 걸 느껴보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재밌는 거지 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현준이는 그 뭐 말도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될 만큼 간악하고 뭐 잔인하고 혹은 그러니까 너무 영악하고 이런 다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발로자가 욕을 먹거나 혹은 악인으로 느껴지거나 혹은 그게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봤음직한 인물이다. 이렇게 친구들 관계도 분명히 있잖아. 빠샤 같은 인물이 있고 발로자 같은 인물이 있고 빗자 같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그런 아주 작은 규모의 친구 관계여도 그런 관계는 어디나 볼 수. 그리고 그런 발러저 같은 리더들이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득이 되는 거리 혹은 쾌락의 거리, 뭔가 유흥 거리, 뭔가 그걸 던져주거든요. 그걸 던져주는 친구들이 이제 리더가 되고, 그것들이 달콤할수록 점점 그 그룹은 결속력을 강하게 되고 끌어가지는 건데, 그 정치 집단이나 뭐 경제 집단이 이득 집단이나 뭐 이익 집단에서 그런 일은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정말 법과 질서와 도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이지, 그런 일은 솔직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리더십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저런 강인한 리더십의 리더가 뭐 옆에서 봤을 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많이 봤던 것 같다라는 현준이 의견인데, 사실 저는 보면서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유아인 배우가 했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 발로자의 대사 중에 빗자나 뭐 친구들을 보고도 되게 비하해서 얘기하잖아요. 뭐 쓰레기 같다, 뭐 너네들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언론사의 그 누구였죠? 그 사람이 논설위원을 하는 그 언론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중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개돼지라는 표현을 써.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중첩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더 끔찍한 것은 사실 베테랑 내부자들 다 레퍼런스가 있는, 현실 세계에 아주 정확한 명확한 레퍼런스가 있는 맞아요. 작품이라는 거죠. 사실 말하지 않아도 베테랑은 어떤 뭐 재벌 그룹의 뭐 회장들을 떠올리게 하고, 내부자들은 누군지 굳이 찝지 않아도 돼요. 수많은 검찰과 언론과 뭐 이런 것들 사실 떠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연극 안에서 발로자만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심리를 들여다보고 말을 듣고 행위를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더 나쁜 놈, 더 욕할 만한 사람으로서 발로자를 다룰 수밖에 없는, 평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들은 훨씬 더 저는 비인간적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끊임없이 지금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로자가 나쁜 아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 미안하고 발로자한테 발로자, 빠샤 이 인물들이 이렇게밖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너무너무 나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여기에 화가 났으면 얼마나 진짜 분노가 생겼었으면은 이 선생님을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너무 미안하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 아이들이 너무 안 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된 거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무대에서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선생님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는 선생님이 아니라 정재은으로서도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 또 객관적으로 참 바른 말들을 하잖아요. 다만 그 행동이 잘못된 거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훗날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러서 이때를 회상한다면 나도 그때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하고 또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너무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그래? 정도면 그냥 계속해서 그런 그래? 생각을 갖고 나는 꾸준히 살아갈 거라고 걔네들이 생각해요. 나는 변할 거라고 생각해. 자신의 이상주의자시네요, 역시. 행동에 대한 오히려 정답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합리화하고 그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이 문제 해결을 자신의 뭐 물론 이 친구들이 다 사회 불만이 굉장히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개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전 발로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어떠세요? 발로자라는 인물의 어떤 방식이나 메커니즘에 네. 공감 가는 부분이 전혀 없으세요? 좀 많아요, 솔직히. 있죠. 예.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사실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잖아요. 사실 아 그럼요.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발로자라는 인물이 정말 그렇게 나쁘고 악하기만 한가? 떳떳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나쁘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저 사람 진짜 인성이 요즘 말로 빠았다고 진짜 별로라고 인성이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나 가족들한테 하는 행위를 봤을 때 그렇게 또 선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큐나 시사 프로그램 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사회적으로 인망이 좋고 존경받거나 성실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근데 이 질문을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촉발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이 세대와 이 시스템과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물론 생물학적인 것들도 있었겠죠. 환경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도 뭐 그게 아버지가 됐던 사회적으로가 됐던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확인하려는 욕구도 되게 강한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청소년기니까 성인이면 안 안타깝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근데 청소년기에 또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게 일정 부분 이 작품에 나오는 행위들을 동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악한 그쵸. 인물로 태어나서 악하게 자라서 악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기엔 좀 복잡한 다큐도 많이 봤거든요. 사이코패스나 이런 류라고 일단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발로자 굉장히 악하게 보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뭐 만연하다고 하니까 그거에서 조금 지배적으로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발로자가 했던 악은 즐거움이고 이 모든 것은 실험이고 뭐 게임에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그게 왜 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목적 없는 실험과 유희를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 들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거듭나기 위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이게 다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상적으로 누구한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소중한 관객분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청취자. 시음자는 음료수를 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정신줄 잡으시고 정신줄. 네, 돌아올까요? 12시가 다 돼가니까. 자, 아무튼 그 지점에서 저는 이유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단순한 유희를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어떤 일의 성취든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이 당연히 느끼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중에 인간한테 행복과 불행은 없다. 무슨 목적을 이루었을 때
나오는 뭐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지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고 불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미개한 사고다라고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조금 들었는데 혹시 인간을 가치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반로자를 가치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적 근거라는 하나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이 시대가 과연 도덕적 가치, 도덕적 잣대만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해야 되는 시대인가? 시대상을 배제하고 판단해야 하나. 네. 그리고 엘레나가 그게 절대 선인가라는 의문까지 같이 사실은 버금고 있으니까. 네. 어떠세요? 발로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사를 할 때 아주 긁었어요. 조금 가끔 저는 이제 대본을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때때로 그게 진짜 가치관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어요. 발로자가. 근데 또 어떨 때는 엘레나 선생님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더 세게 얘기하게 되고 더 점입가경으로 더 강력한 어택을 하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고 또 그것도 배우분들마다 표현하시는 거에 따라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데 저는 그게 제 삶의 저거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 뭐 더 자극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 있는 그게 내 발로자는 삶의 가치관이라고 내 삶의 생각하고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질문에 그냥 답한 것뿐이에요. 저는 뭐 사실은 엘레나 선생님을 당연히 열쇠는 당연히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뭐 저한테 뭐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뭐 위협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뭐 선생님은 저한테 열쇠 주실 거니까 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게임 해봅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의 잣대로 우리는 공연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지 뭐 이렇게 신념이 아니더라도 원래 갖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뭐 열쇠를 줄 수도 있지 않아?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서는 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의 악행이라고 누가 봐도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 선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은 현준 배우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네. 악하지만은 않은 거냐?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선을 왜 화나셨어요 선배님? 마찬가지 지금 표정이 너무 너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그 행위 자체 나 궁금해, 진짜 궁금해. 전 현준이 아니라 좀 잠깐 빠샤 온 건데. 네. 어쨌든 그 제가 빠샤 역할을 하면서 빠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래서 설득이 되는 누군가의 표어가 하나가 있어서 사실 거기에서 믿고 가긴 하거든요. 그게 성공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바르게 산다는 건 더더욱 어렵다. 라는 어떤 이제 철학자의 말이 단순히 저는 빠샤가 누군가의 철학자 아니면 누군가의 문학가의 추종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단순히 인텔리겐차나 뭐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말로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믿는 철학의 추종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사실 삶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빠샤에게 만약에 진짜 성공은 어렵지만 바르게 사는 게 더더욱 어렵다라고 자신의 삶을 인지했다면은 사실은 이제 옳다 옳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능과 무능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 바르게 살고 바르지 않게 살고보다 선배님 성공이냐 현준이 성공이지 형이에요. 않냐. 저는 현준이가 아니라 좀 빠샤입니다. 배워보시면 전 빠샤입니다. 아니 엘레나 쌤의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그 빠샤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행하는 것들의 옳다 옳지 않다로 구분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과 이런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 장면에서 저는 이미 발로자와 이건 알아서 발로자와 합의를 본 그 상황에서 제가 태세를 틀었을 때 정신이 나가서 틀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진 않겠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합의를 본 일이다. 예, 마음적인 흔들림은 당연히 인간이니까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이 일의 끝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있거든요.
저는 예. 이 지금 이 대화들이 끝나기 전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동안 계속 빠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이 옆에서 너무 나중에 들어보고 편집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샤입니다. 저는 김현준은 오늘 안 왔어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현준 배우가 되게 과감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준이가 그쪽 딱 그쪽 관점에서 한번 빠샤의 이해하고 관점에서 싶었어요. 네.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선의 그런 도덕적 가치 아니면 지켜야 될 규범 이런 데 있어서는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니까 그렇죠. 거꾸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연기하는 도빈은 어떤 생각인지도 좀 궁금해. 이게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아무리 발로자 역할을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될 짓을 한다라는 수위가 있을 텐데 선생님한테 되게 그럴 때도 있을 거고 사실은 뭐 마지막 장면이 당연히 더 그럴 거고 그럴 텐데 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 연기를 할 때는 쾌감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사실 그 뭐 모든 발로자의 정말 뭐 관객분들이나 모두가 말하는 되게 안 좋아 뭐 좀 선생님한테 좀 수위가 심한 대사 아니면 뭐 마지막 장면 뭐 애들한테 애들 비하하면서 쓰레기다 뭐 하면서 연기하면서는 되게 뭐랄까 엄청난 희열이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 그게 그런 연기를 한다라는 희열이에요? 아니면 발로자로서 느껴지는 희열을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하면서 그냥 신나요. 이 엘레나만큼 신나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대사를 뱉어내면서 엄청 신나거든요. 대신 그걸 깊이 생각 안 했던 이유는 공연이 끝나고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냥 이건 내 연기로 그냥 막 쏟아내고 퐁당 빠졌다가 그냥 확 빠져나오는. 제일 건강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건강한데. 그래 나 연기한 거야 이거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관객분들이 발로자 막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더 특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뭐 선생님한테 열쇠를 받아내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다니는 뭐 일진 애들 더 못된 애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 때문에 더 특히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것 같은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욕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놈이기 때문에 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쌓여올 때 보시는 분들한테 저런 행위를 할 만한 놈이고 할 수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 얘기만 가지고 또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맞아. 일단 요 정도로 우리가 이 발로자에 대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접어두고 또 이따가 얘기가 나오면 연결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Давайте восклицать, друг другом восхищаться. Высокопарных слов не надо опасаться. Давайте говорить друг другу